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이야기의 도함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도 개묘년 운세를 보는데 금일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일간, 신금일간이 되죠. 자, 본인의 일간을 잘 모르시면 저번 영상에 있는 내 사주 내가 보기 만세력 편을 보면 거기서 자기의 일간이 뭔지 간목인지 을목인지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경금, 신금, 금자에 해당하는 일간일 경우에 오늘 영상을 보시면 본인의 이번 연도에 어떤 일과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는 개묘년이라고 했다 그죠? 저번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씩 그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개라는 글자는 수오행이고 묘는 목오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일간 기준에서 이 수라는 오행과 목이라는 오행이 2023년도가 되면 운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하늘의 에너지가 이 수목의 에너지가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 내 사주에 8글자가 있는데 이 8글자가 이 수라는 글자와 목이라는 글자가 지나가게 되면 내 사주에 있을 경우는 요 글자들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없으면 내 사주에 없을 경우는 요 수와 목에 해당하는 어떤 기운들이 실체는 없이 생각만 올 수 있는 거고 생각에서 그치기도 하고 뭘 해야겠다라고 하고 실체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고 하더라도 길지 못한 거고 아니면 뭐 죄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뭐 이런 부분들이 실체가 없을 수 있다는 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 사주에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생각이나 의식이 와도 사주에 있고 그게 다시 결과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사주에 있다는 거는 요거는 자석과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외부의 에너지의 기운이 내 사주에 있을 경우는 자석처럼 이렇게 철컥 붙어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운들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본인 사주에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봐야만 그 이벤트나 현상들이 발현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인 사주에 일단 있겠죠. 있다고 보고 또 진행을 해 봅시다. 자, 어찌됐든 경금일간 기준으로 아니면은 신금일간 기준으로 요 개수라는 글자는 우리가 십성 중에서 식상에 해당해요. 자, 식상은 요 금이라는 오행에서 수라는 오행으로는 내 자체에서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내 자체에서 에너지가 내 자체로 에너지 들어온다기보다는 내 자체로서 에너지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는 거고 내가 뭔가 생각하는 거고 내 행동을 하는 거를 나타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내가 뭔가를 하겠구나, 너 뭔가를 하겠구나, 하려고 하겠구나, 시도하는구나. 그게 결과물이 있든 없든 떠나가지고 시도를 하는구나, 시도할 생각이 있는구나. 벌써 올해 2023년들이 원래는 2월 4일 입춘부터 시작되는 게 맞지만 벌써부터 올해가 지금이 개축달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를 해야지 하는 의식들이 벌써 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번 도에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 라는 부분들이 그게 사주에 있냐 수가 있냐 아니면 목이 있냐 이런 거죠. 없어? 그러면 에너지가 약한 거예요. 해볼까 하다가도 안 될 수가 있고 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결과물이 없는 경우 아니면 생각을 전환시키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도 이 개묘년이 상당히 좋은 건 이 목이 실제 없다 하더라도
개수가 목을 갖고 이렇게 오는 부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물을 다른 운들보다는 다른 세형보다는 만드는 부분들이 아니면 결과물이 생기는 부분들이 훨씬 더 좋긴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 식상은 뭔가를 내가 행위를 하는구나, 뭔가를 하는구나. 행위를 하기 시작해야 뭔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죠? 뭔가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뭔가를 하자. 그러면 좀 더 열심히 해보자. 그 다음에 요 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재성에 해당한다. 재성은 남자한테는, 그렇죠. 남자한테는 여자에 해당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돈에 해당하기도 한다. 그러면 금일주 같은 경우는 올해 자기가 뭔가를 시도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운기까지 그까지가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상당히 운이 좋은 해운이죠. 기회의 시점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특히 신금일 경우는 이 묘목이라는 게 편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편재는 뭐냐면 횡재수고 좀 더 큰 돈을 본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시점이니까 훨씬 더 좋은 거고, 이 경금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좀 약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식상과 재성을 같이 물고 왔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다, 결과물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서는 상당히 다른 일간에 비해서는 좋다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도한다는 게 우리가 만약에 이 사주가 자체가 본인 사주가 사업을 할 사주였다 그러면 올해 너 사업을 하겠는데? 사업을 하겠구나, 사업을 해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대운도 봐야 되고 그 사주 자체를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운 흐름만 그냥 봤을 때는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해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운을 볼 때 요 계묘년 그 해운을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어찌됐든 요 개수라는 게 자기한테 이게 식상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 묘라는 거는 재성에 해당하는 거를 요 글자 두 개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의미를 파가시고 그거를 본인 사주에 적용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자기 사주에 그 글자들이 있다면 실체적으로 뭔가 동작이 계속 잘 일어나는 거고, 없으면 일어나려고 하다가 만다든지 중단되든지 지속성이 없다든지 그런 식으로 발현되는 거죠. 자, 요걸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기존의 무토일간도 저번에 마찬가지였지만 요번 경금일간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가 생기기에는 가장 베스트한 어떤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본인이 노력하고, 식상은 노력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노력하는 겁니다. 누가 갖다 주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그 노력의 결과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운들이다. 여자가 생길 수 있는 운들이니 없으신 분들은 올해 적극적인 행보를 해보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제가 쓰는 부분인데, 자, 경금일간에서 하나씩 나눠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인이 경금일간이다. 요건 본인입니다. 본인이 경금일간일 경우에 개수가 들어온 거잖아요. 개수는 뭐에 해당하느냐 하면 요 상관이라는 성분이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상관이 있는데, 상관은 식상은 둘 어찌됐든 뭔가를 본인이 스스로 만드는 거다. 근데 식신은 순리적으로 만드는 거고 상관은 좀 비순리적으로 만드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다행스러운 거 아까 얘기했처럼 묘목이 같이 이렇게 들어왔다. 묘는 재물복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했던 바를 재물화 시킬 수 있다. 이게 사주에 있으면 본인 사주에 묘라는 글자 아니면은 뭐 임목이라도 좋습니다. 임목이라는 글자가 있기만 해도 요 발현성은 만들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묘가 있으면 더 좋지만 아니면 을목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의 발현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요게 여기는 경금일간에서는 어떤 본처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혼 배필감도 한번 만들어질 수 있는 운기다 라고 그대로 생각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관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상관은 의미 자체가 우리가 이 관을 상한다는 의미거든요. 이 관이 우리가 조직, 질서, 그 다음에 뭐 회사, 여자한테는 남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와의 어떤 갈등과 마찰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조화롭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조화가 깨진다는 얘기는 기존에 본인이 있던 곳에서 뭔가 불편한 상황이든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본인의 자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회사를 옮기고 싶어 한다든지 그런 운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럼 올해 경금일간들은 회사를 옮기는 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본인 사주에 목이 강하게 잘 자리 잡고 있다면 괜찮지만 목이 만약에 부실하게 있거나 없을 경우는 이런 상관운에는 움직이지 않는 게 이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도래하겠지만 움직이지 마시기를 권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상운에 올 때 본인의 어떤 사업체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운들이 상당히 많이 오게 돼요. 자, 그래서 경금일간들은 올해 조심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의 어떤 갈등, 조직 안에서의 동료와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는 운들입니다. 자, 이제 경금 봤으니까 신금도 한번 볼까요? 신금. 자, 신금일간일 경우에는 요 개수라는 글자는 요 식신에 해당해요. 요 묘목이라는 글자는 요 편제에 해당합니다. 자, 어쨌든 요 식신은 뭔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든다 아니면 내 걸 만들고 싶다. 내 걸 만드니까 내가 행위를 하는 거고 내가 만들어서 내 돈을 벌겠다. 계묘년에 같이 왔으니까 결과물이 있겠구나. 횡재수도 있겠구나. 편재운이니까 돈복이 있겠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 10가지 일간 중에서 이 신금이 올해 가장 좋은 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순리적인 노력으로 본인 스스로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운들이니까 상당히 올해 좋은 운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거기에 사주에 목이 있다. 오케이. 개수가 있다. 오, 확실한데? 이렇게 되는 거고. 없어? 아, 하다 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봐주면 운기 흐름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년도에 그 글자가 가지는 십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관찰해 보고 그 다음에 내 사주에 있는지 그 다음 판단해 보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더 깊이 보려면 대운을 또 봐야 되는 거고 사주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 그 사주에 얘기했던 격부분 격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경우는 이렇게만 봐도 충분히 그 변화성을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생각의 변화들을. 그래서 올해 한 해 요 운들이 실제 본인의 생각과 의식이 발현되는지 그리고 결과물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가 좋으면 그 결과물을 취하는 거고 사주가 안 좋을 때는 그 결과물을 취하려다 하다가 실패할 수 있는 거고 그게 같이 동반하는 건데 그런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들이 발생한다는 게 올해 운세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금일간 기준으로 그 2023년도 개묘년 운세를 살펴봤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요거를
기초에서 우리가 하나씩 시작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하나씩 한 단계씩 나가다 보면 사주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 경금, 신금, 일간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을 꼭 만나는 해를 가지시기를 바라보고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신금, 일간 부분들은 돈을 올해 좀 많이 벌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니까 화이팅 해보시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